무릎과 무릎 사이 한국판과 월드판 샤론 스톤 26년 3월 정동희 뷰. 무릎과 무릎 사이 한국판. 무릎과 무릎 사이는 이장호 감독의 1984년작 영화이다.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에서 이 영화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개요가 소개된다. 태흥영화사 창립 기념작 비구니의 제작 중단 이후 제작된 완성작 기준 태흥 1호작이다. 단성사에서 개봉하여 26만 3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, 고래사냥 42만 6,221명에 이어 1984년 한국영화 흥행 2위를 기록했다. 이장호 감독이 과부춤 1983으로 흥행에 실패하고 제작자에게 기피 대상이 된 상황을 타개하고자 기획한 작품이라 한다. 일송정 푸른 소른 1983으로 데뷔해 과부춤, 바보선언 1983 등 이장호 감독과 줄곧 작업했던 이보이는 이 작품으로 스타덤에 올랐다.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소개 사진이 나온다. 이 소개 사진 왼쪽에 플루트가 나오는데 바로 플루트를 전공하는 음대생인 자영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과보호로 충동 자체를 억제되었는데 어느 날 제과점에서 변태적인 남자의 시선에 의해 무릎에 참을 수 없는 욕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한 상황이 1984년 한국 영화관에서 나온대. 이어 한국에서 또 다시 지금 다른 분야들에서 재현되었다. 무릎과 무릎 사이 미국판. 무릎과 무릎 사이 미국판은 정확하게 9년 뒤에 미국에서 재현된다. 할리우드 섹시스타로 각인된 샤론 스톤이 자신의 출세작인 원초적 본능 1992폴 버우벤 감독에서 그 장면을 영화를 통하여 또 다시 연출했기 때문이다. 또 시간이 29년 지나서 샤론 스톤은 이 장면과 관련하여 비하인드 스토리를 회고록을 통해 공개했다. 샤론 스톤은 영화 원초적 본능 촬영 당시 제작진으로부터 과한 요구를 받았고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이며 실제로 촬영된 이야기가 나온다. 모든 촬영을 끝낸 후 그 장면을 보기 위해 현장으로 갔다. 그런데 그곳에는 감독뿐 아니라 영화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들로 가득했다. 그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쇼크였다. 감독의 뺨을 때린 후 곧장 차를 타고 달려와 변호사를 불렀다. 변호사는 그들이 있는 그대로 개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. 난 고심 끝에 이 장면을 허락했다. 무릎과 무릎 사이 호주판. 1963년 3월 2일에 태어나서 2024년 발렌타인 시점 전후하여 환갑도 넘은 호주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자신의 SNS에 사랑 고백을 했다. 문제는 바로 그 시점에 호주 퍼스 소재 호주 국영은행장의 뇌물부패 규모가 1억 USD 규모가 넘는 썩은 뇌가 진동하는데 호주 정부는 이 사실 자체도 인지 못하고 있다가 한국 국적의 정동희가 24년 2월 6일 호주 정부에 뒤늦게 신고하면서 인지하게 되는 엉망의 국정 운영 중에서 그러고 있다는 점이다. 퍼스는 호주 대륙의 서쪽 끝 하단에 자리 잡아 수도 캔버라로부터 무려 비행거리 3080km,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이다. 그런데 이 퍼스 출신 마크 드레이푸스 하원 의원이 법무장관에 당시 있었고 이 점은 24년 12월 국제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을 엉뚱하게 재판 승소자이고 공익신고자인 정동희에게 가했다는 점에서 마크 드레이푸스 법무장관이 과거 퍼스와 다른 어떤 연방 정치인들보다 더 관련되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의도적인 악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. 이 모든 사실을 앤소니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국민들에게 속이고 엠바로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면서 25년 5월 3일 연방선거에 승리한 점은 악의 자체가 내각 전체에 있다고 주장해도 반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. 이 선거 승리 직후 미셸 로랜드 법무장관은 매우 한술 더 떠말 바꾸기를 수차례하는 악의를 이어갔고 25년 11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은폐 작업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. 법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성 법무장관이다. 결국 원초적 본능에서 영화를 관람한 사람들이 육감적으로 이 장면은 노후 팬티 상황이 아니면 나오기 힘들다고 혹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혹자는 넌센스라고 했는데 정작 본인인 샤론 스톤이 회고록 책을 통하여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고백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. 해시태그 정동희 뷰 해시태그 무릎과 무릎 사이 해시태그 노쇼